안녕하세요, 리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머리카락의 밀도 높은 채색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도 지난 내용처럼 시연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채색 시연에 앞서서 머리카락을 채색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구체를 하나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전체적인 양감 유지 필수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려야 할 머리카락은 어디서 자라나나요? 머리통에서 자라나고 있죠. 근데 이 머리통, 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예쁜 모양의 구체는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요렇게 구체와 같은 입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 맞춰서 이 머리카락도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머리카락을 만들어 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머리카락 모양이 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떼서 봤을 때도 이 전체적인 구체의 볼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머리카락 한 덩어리를 좀 떼서 묘사를 간단하게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머리카락 전체를 묘사하는 게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나의 실력이 머리카락 전체를 묘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덩어리 하나만 떼서 연습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결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머리카락 전체를 다 그리려면 이게 굉장히 넓은 범위 안에서 내가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걸 쪼개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덩어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구분을 해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 덩어리 나누실 때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덩어리들이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머리 모양은 안 예쁘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하나가 크게 있으면 이 안에서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거 하나 하고 먼저 나눠주고 또 그 덩어리 안에서 다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쪼개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너무 잘게 쪼개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양감만 잘 잡히면은 얼추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쪼개기에 몰두하시기보다는 이 전체의 볼륨을 잡는 거를 먼저 신경 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양감 잡는 거는 잘 된다 하시면은 이제 좀 랜덤하게 예쁜 모양으로 머리를 쪼갤 수 있는 연습을 또 많이 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요 안에서도 이제 이 덩어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요렇게 쪼개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뻗는 형태들도 있죠. 요렇게 랜덤하게 나오도록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얼추 표현이 되었으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오버레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묘사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색들이 이렇게 섞이고 덮이고 하면서 원래 내가 잡아 놨던 양감이 조금 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결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하는 작업이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다시 어둡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중간이 돌출되어 보이면서 이렇게 볼록한 볼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 나누는 걸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요걸 맨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색하고 묘사하고 하다 보면은 이 볼륨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하다 보면은 처음에 잡아 놨던 이 볼륨 자체가 많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결을 좀 세세하게 많이 나누는 편이라서 이게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조금 돋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요 레이어 그대로 복제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오버레이 레이어를 깔고 한 번 더 진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하나 떼 놓고 이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올리고 클리핑 마스크 걸어서 오버레이 레이어로 맞춰 주시고 여기다가
뭐 브러쉬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야 하는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 주고 밝아야 하는 부분은 더 밝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오버레이를 쓰는 이유는 이제 대비감이 가장 잘 잡히는 레이어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어둠을 넣는 건데 왜 곱하기 레이어를 안 쓰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둡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밝은 곳을 더 밝게 해 줘야 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도 이렇게 밝은 색, 여기 바탕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밝은 색은 밝아지고 그것보다 어두운 색은 더 어두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레이가 가장 이렇게 보정해 주기에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 이렇게 오버레이를 써서 양감을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까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연을 보여 드리면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제가 요렇게 미리 머리카락 스케치는 두 종류로 해 왔는데요. 하나는 제가 무난하게 잘 그리는 이렇게 앞가르마가 타져 있는 약간 웨이브가 있는 느낌의 머리카락을 준비해 왔고 옆쪽에는 이렇게 곱슬머리에 짧은 헤어스타일을 그려와 봤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색상 바도 정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조금 이렇게 흑발 계열로 칠을 할 거고 이쪽에는 금발 또는 거의 은발에 가까운 노란 느낌의 요런 머리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시연을 통해서 어두운 머리 채색할 때랑 밝은 머리 채색할 때 두 가지 특징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보면요. 일단 이렇게 어두운 머리, 거의 흑발에 가까운 머리를 칠하실 때는요. 제가 미리 여기 이렇게 색상 바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흑발이라고 해서 완전 까만색으로 칠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흑발을 그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웜톤으로 갈 건지 쿨톤으로 갈 건지 하나의 길을 정해 주고 이렇게 완전한 흑색이 아니라 갈색 계열로 살짝 틀어서 머리카락을 표현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푸른 톤을 넣어 가지고 흑발을 표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 묘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케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으로 레이어 하나 깔아 가지고 베이스부터 먼저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가미로 하시든 아니면 하드 브러쉬로 하시든 편하신 걸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색을 할 때 올가미로 잡아서 이런 밑색을 까는 과정은 잘 하지는 않고요. 저는 브러쉬로 그냥 결을 만들어 가면서 색을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려워 가지고 지금은 이 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스케치 밑에 밑색 까는 과정이 좀 많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그냥 긁어가면서 머리카락 형태를 만들어 주는 편인데 비교적 초보이신 분들께서는 그 과정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지금은 깔끔하게 스케치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밑색을 깔아서 묘사를 깎아 나가는 방식으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부위를 그리든 간에 정해진 방법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내가 어떤 부분을 그리려고 할 때 남들과는 조금 내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진 않으시면 좋겠어요. 뭐 '이 방법이 틀린 건데 나만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손에 맞는 대로 그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작업할 때 레이어 하나만 써서 작업을 하는데 뭐 인물이랑 배경이랑 다 합쳐서 그릴 때도 많고 사람 여럿을 그린다고 해도 그 인물끼리 다 합쳐서 그리기도 하거든요.
누군가는 제 방식을 보고 약간 기겁하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반대로 레이어를 엄청 세세하게 나눠 가지고 그리시는 분들이 더 신기하죠,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밑색 깔기 과정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채색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의 결을 세세하게 나누는 방법이나 굉장히 기초적인 뭐 머리카락의 구조 요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채색하고 묘사하는 것만 보여드려도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밑색을 살짝 깔아 주었고요. 여기다가 약간 주변색을 조금 더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색이라 함은 이제 얼굴 쪽에는 이마하고 눈 근처 피부색이 뜨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는 이렇게 살짝 피부색을 섞어 주는 느낌으로 가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세게 바르진 않고요. 살짝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다음에는 이제 양감 표현을 해야겠죠. 양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정수리 쪽은 어둡게 잡아 줍니다. 여기를 어둡게 잡아야 이제 요쪽에서 볼록하게 나오는 하이라이트 처리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둡게 잡아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은 돌아가면서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일단 빛이 위쪽에서 오는 걸 가정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주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다시 밝게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도 에어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양감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뭐 '나는 질감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하신다면은 이 작업을 하실 때 질감 브러쉬로 이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브러쉬 결을 넣어 가면서 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 머리카락 묘사가 다 되고 나면 마무리 단계에서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정해진 루틴 같은 거는 없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사실 요렇게만 해 놔도 멀리서 보면 머리카락이 일단 완성된 것처럼 얼추 보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세세하고 밀도 높은 묘사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깎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도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제 여기부터 보시면은 위쪽부터 동굴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이거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인데 머리카락 동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어두운 부분들을 말을 하는데 이런 게 들어가야 머리카락의 볼륨이 표현이 돼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완전 정수리 두상에 딱 붙어서 이렇게 완전 딱딱 붙어서 나오면은 굉장히 안 예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어두운 부분을 추가해 줘서 머리카락이 볼륨을 가지고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